모든 질병을 이제 이겨내는데 꼭 필요한 것이 면역이지 않습니까? 네. 면역. NK 세포 활성도 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입니다. 킬러 세포인데 숫자에 상관없이 실제로 얘들이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모든 질병을 이제 이겨내는데 꼭 필요한 것이 면역이지 않습니까? 네. 면역. 면역을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예, 요즘 그냥 뭐 기운이 있으면 면역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측정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면역, 특히 그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 NK 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K 세포 검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네, 하고 있는데 NK 세포 활성도 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NK 세포가 뭔지, 그 활성도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걸 네.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NK 세포가 도대체 뭔가요? 일단 이름 자체도 좀 이제 서술이 그렇죠. 시퍼렇죠.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입니다. 킬러 세포인데, 그러니까 이제 면역 세포라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백혈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혈구는 군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 옛날 태초부터 만들어졌던 이제 NK 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NK 세포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NK 세포의 숫자를 측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 다 출석을 했지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 2명밖에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숫자에 상관없이 실제로 얘들이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NK 세포들을 본 다음에 NK 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이게 활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활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측정하는 게 이제 NK셀 활성도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NK 세포, 왜 특별히 NK 세포를 검사를 하느냐면 이 NK 세포는 암 세포를 직접적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킬러, 보면 그냥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면역을 담당하는 게 뭐 항체가 붙어서 되고 뭐 여러 가지 면역 작용 뭐 기전들이 많지만 이 세포가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활성도가 500 이상부터가 괜찮은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건강하신 분들을 보면 대개 1500 이상 유지가 되고요. 뭐 2000 이상 뭐 측정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대개 이제 500 이하가 되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500 이하가 이제 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 활성도는 내가 1대1로 겨우 싸울 수 있느냐, 1당 100으로 싸울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능력치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검사를 해서, 그러면 만약에 수치가 낮다,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NK세포의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뭐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세포 자체의 어떤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은 우리 식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예, 왜냐하면 특정한 식단이 또 NK 세포들의 활성도를 훅 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는 또 체온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체온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차지면은 면역력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온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거나 그런 치료법들을 응용을 해보면 우리 NK 세포의 활성도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NK 세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거 하나만 딱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도 사실 하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뭐 일본에서 가서 뭐 이렇게 시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굉장히 이제 비용이 비싸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외부에서 이런 세포들을 집어넣어주면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혈을 받았다.
그래도 뭐 그게 며칠 가지를 않고 네. 그죠? 뭐 혈소판 다 마찬가지고 뭐 다 그런데 외부에서 뭔가를 집어 넣어줬을 때는 금방금방 없어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내 몸에서 세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 NK 세포라는 게 림프구의 이제 일종이거든요. 네. 림프구의 일종인데 대표적으로 과립구와 림프구가 이제 백혈구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 NK 세포의 활성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백혈구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네. 림프구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숫자만 측정하다가 네. 요즘에 활성도를 더 이게 중요시 측정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백혈구의 숫자가 일단 되고 활성도가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림프구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되게 과립구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면역이에요. 네. 림프구는 우리 몸에서 고장난 걸 고치는 그런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는 과립구, 내 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수리하는 거는 림프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암하고 직접적으로 싸우는 게 NK 세포다 네. 이런 거죠. 그럼 내 몸에서 고장난 것을 자꾸 고쳐내야지만 네. 림프구가 더 숫자가 유지가 되고 또 숫자가 유지가 돼서 활성도가 좀 더 좋아지고 라는 게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게 뭔가? 당연히 만성염증, 네. 활성산소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성염증과 활성산소의 본부가 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장의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NK세포 활성도를 올리는 분들한테도 이 장 상태를 좋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음식 네. 좀 가려 먹어야 되고 그 중에 좀 장 점막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NK세포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활성도를 높이고 이런 것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염증과 활성산소를 조금 더 이제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활성산소라든지 뭐 이런 걸 줄이려면 항산화제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점막을 좀 더 뭐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알로에 추출물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하게 되고 망가져 있는 점막을 좀 복구를 하려면 뭐 초유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또 좋은 유산균도 보충을 좀 해주고 유산균 먹이도 주고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NK 세포의 활성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뭐 외부에서 해주려면은 체온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돼야지 되고 장은 결국은 이제 점막이 튼튼해야지 되고 혈액 순환이 좋아야 되니까 탈수도 교정이 돼야지 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체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치료를 좀 해나가시고 신경을 조금 더 쓰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도 여러분들 집에서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좀 복잡하다 생각되시면 그런 치료들을 하시는 주변의 병원들을 찾으셔서 도움을 좀 더 받으신다면 충분히 NK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암 환자가 NK세포가 낮으면 활성도가 낮으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고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NK세포 낮다 그러면 좋은 치료를 받으셔서 NK세포 활성도를 좀 더 복구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좀 특이한 검사라든지 뭐 특이한 치료법에 대해서 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